저는 20년 넘게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의 허리 통증과 운동 재활을 지도해온 재활운동 전문가 박진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72세 되신 김영숙 어르신이 오셨어요.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뱃살 좀 빼보겠다고 크런치를 했는데 허리만 더 아파졌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더 아플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김영숙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67세 되신 이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으로 오셨거든요. 이 어르신은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하고 있는데 뱃살은 그대로고 무릎만 아파요.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말이에요. 저는 20년 넘게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의 경우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드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이 정도 운동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따라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끼는 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운동법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복근 운동을 할 때 크런치를 빠르게 많이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은 허리 디스크나 관절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운동을 해도 부상의 위험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뱃살 빼기와 하체 근육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보호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으로 석 달 만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철수 어르신도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배우신 후에 무릎 통증 없이 운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딱딱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죠.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었을 때와 같은 운동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는 80대에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꼭 힘들고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동작이라도 정확하게 꾸준히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들이죠.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뱃살을 줄이고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70대 어르신 중에는 이런 운동만으로도 뱃둘레가 5cm나 줄어든 분도 계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허리 통증도 올바른 코어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픈 분들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하시는데 걷기도 올바른 자세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잘못된 자세로 걷면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코어 근육 강화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걷기 자세까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법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각 운동의 정확한 자세와 주의사항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따라하세요. 운동 정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다치면 소용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코어 근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달에 68세 되신 박미영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복근 운동을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뱃살은 그대로고 허리만 더 아파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어르신이 하고 계신 운동이 바로 크런치였어요. 크런치가 뭔지 아시죠? 바닥에 누워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그 운동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동이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미영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건 바로 복식 호흡이었어요. 어르신, 운동이라고 해서 꼭 힘들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복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복식 호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하지만 복식 호흡은 배로 하는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는 호흡법이에요. 이 호흡법을 제대로 하면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강화되는 거예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박미영 어르신께서 이 호흡법을 2주일 정도 하시고 나서 선생님 신기해요. 숨만 쉬었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코어 근육의 힘이에요. 코어 근육이 강해지면 허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도 자극해서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폭식 호흡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려면 다른 운동도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팔을 앞으로 뻗거나 한쪽 다리를 뒤로 뻗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73세 되신 김정호 어르신이 이 운동을 특히 좋아하세요. 이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운동하는 게 무서우셨대요. 하지만 이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하실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 운동 정말 신기해요.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서도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석 달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허리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세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이에요. 운동할 때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바닥에 엎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무릎이 아프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준비했어요. 의자 운동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70세 되신 최순자 어르신은 의자 운동만으로도 뱃둘레가 5cm나 줄어들었어요. 최순자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도 운동이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자 운동의 기본은 제자리 걷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마치 제자리에서 걷는 것처럼요. 이때 팔도 함께 움직여주면 더 좋아요. 마치 실제로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상체 비틀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이 운동은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특히 좋아요. 최순자 어르신께서 이런 운동들을 한 달 정도 하시고 나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 땀이 나고 운동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옷이 느슨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런 의자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날씨가 나빠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자 운동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의자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바퀴가 달린 의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중에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제 하체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시는데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 하고 계세요. 스쿼트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하면 무릎이나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64세 되신 이영희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 어르신은 유튜브를 보고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하고 계셨는데 무릎이 점점 아파지시더라고요.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무릎이 아프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하시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둥글게 굽어지는 잘못된 자세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올바른 스쿼트 자세는 이렇게 해야 해요.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그리고 앉을 때는 의자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세요. 발 뒤꿈치에만 힘을 주거나 앞꿈치에만 힘을 주면 안 돼요. 발바닥 전체로 균등하게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속도도 중요해요. 너무 빠르게 하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에만 부담을 줘요. 천천히 2초 정도 걸려서 앉고 1초 정도 걸려서 일어나세요. 이 정도 속도로 하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영희 어르신께서 이런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하시고 나서 선생님, 예전에는 무릎만 아팠는데 이제는 허벅지 근육이 사용되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걷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올바른 자세로 걷지 못하고 계세요. 걷기도 운동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71세 되신 강병수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어요. 이 어르신은 매일 10,000보씩 걷고 계셨는데 선생님, 매일 1시간씩 걷는데 살도 안 빠지고 무릎만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걷는 모습을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팔자걸음으로 걷고 계시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고 발을 끌면서 걷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자세로 걸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걷기 자세는 이렇게 해야 해요.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당기세요. 그리고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앞꿈치로 밀어내면서 걸으세요. 보폭도 중요해요. 너무 큰 보폭으로 걸으면 무릎에 부담을 줘요.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걷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속도도 무리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적당해요. 강병수 어르신께서 이런 올바른 자세로 걷기 시작하시고 나서 선생님, 같은 거리를 걸어도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체중도 3kg 정도 빠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소홀히 하시는데 사실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엉덩이 근육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숙 어르신,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분들처럼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 다치지 않을까? 젊을 때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75세 되신 조영순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운동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영순 어르신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서 의자 운동까지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무리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면서요. 하지만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달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매일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들은 모두 우리 시니어 분들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복식 호흡, 의자 운동, 올바른 스쿼트 자세, 바른 걷기 자세,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것들이에요. 특히 복식 호흡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룩하게 만들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쏙 집어넣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자리 걷기, 상체 비틀기, 팔 뻗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쿼트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이영희 어르신이나 강병수 어르신처럼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 강화도 잊지 마세요.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게 돼요. 하지만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2세 되신 김한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을 하세요. 복식 호흡으로 시작해서 의자 운동,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고 계세요.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운동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8세 되신 이정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의자 운동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20분 정도 하시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집은 저녁 시간이 되면 모두 의자에 앉아서 운동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식 호흡을 3분 정도 하시고 저녁에 의자에 앉아서 간단한 운동을 2분 정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세요. 운동 중에 어딘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멈추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혹시 운동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는 운동을 통해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서 의자 운동, 올바른 스쿼트와 걷기 자세,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